사실 레리어트랑 크로스라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프로레슬링 코치 조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프로레슬링 상식, 일본 프로레슬링과 미국 프로레슬링의 기술의 차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기술을 다르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WWE에서는 크로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술이 일본 쪽에서는 레리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게 되고, 이 기술들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크로스라인인지 레리어트인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사실 레리어트랑 크로스라인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일본에서 이 레리어트라는 기술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이 유행을 시켰던 프로레슬러가 당시 일본에서 활약을 했던 스타난센이라는 외국인 용병 선수였고요. 그 선수는 그 레리어트라는 기술을 필살기의 느낌으로, 피니셔의 느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프로레슬링은 이 레리어트가 강력한 한방, 큰 필살기 같은 그런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반면 이제 북미 프로레슬링에서 크로스라인을 좀 유행시켰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아무래도 헥소 짐 더간이겠죠. 본인의 엠스 시절을 떠올리면서 사실 팔로 걸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짐 더간의 크로스라인이 조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미 프로레슬링에서는 팔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크로스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리어트의 아이덴티티는 한방, 일격 필살의 느낌이 있고, 크로스라인 같은 경우는 팔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태클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해 오면서 그 아이덴티티랑은 다르게 JBL의 크로스라인 프로멜 같은 경우는 레리어트의 아이덴티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크로스라인과 레리어트의 개념이 좀 지워졌다. 일본 프로레슬링을 많이 보고 온, 특히 또 유학을 다녀온 현세대 프로레슬러들은 크로스라인을 조금 더 레리어트처럼 치는 경향이 있지만, 캐주얼 팬들이 봤을 때는 사실 크로스라인이나 레리어트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영향으로 한국 프로레슬링에서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던 기술이 백드롭이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백드롭 같은 경우는 백바디 드랍을 보통 백드롭이라고 표현을 하고, 뒤로 넘기는 백드롭은 백슈플렉스, 벨리 투 백슈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WW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후진낙하 계열의 기술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들어서 등으로 평평하게 플랫으로 떨어지는 백슈플렉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프로레슬링이 영향을 받았던 선수들이 또 많고, 고각도로 백슈플렉스를 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 북미에서는 이제 백드롭 드라이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마찬가지로 일본 프로레슬링에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최근에 캐리언 크로스라든지 JD 맥도나 같은 경우가 변형 또 백드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토 슈플렉스라고 상대를 안쪽에서 마주보고 잡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감싸서 던지는 선회식 백드롭을 사이토 슈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일본 프로레슬링과 미국 프로레슬링이 기술을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큰 도움을 준 WWE의 최두억군 너무나 감사하고요. 괜찮나? 괜찮아. 다 원래 삶이 그런 거야. 억울하면 선배해. 알겠습니다. 선배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 또 이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술을 맞으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것도 있지만,
기술을 맞는 또 훈련도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마시고요. 언젠가 또 제가 맞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기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브랜버스터 형이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안.